명절이 다가오면 많은 가정에서 벌어지는 풍경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오기 싫어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며 빨리 끊으려 하며 손자를 보고 싶다고 하면 며느리 눈치를 보라며 핀잔을 받는 현실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식을 가장 사랑한다고 믿는 부모일수록 오히려 자식들로부터 더 큰 원망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엄마는 왜 맨날 간섭하려고 해요? 아빠는 왜 옛날 기준으로만 판단하세요? 그냥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차가운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자식을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행해지는 부모의 수많은 행동들이 실제로는 자식들의 마음을 상처 입히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식을 숨막히게 만드는 간섭이고, 걱정돼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식을 위축시키는 통제이며, 사랑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식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집착들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일찍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자식을 위하되 그것이 자식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정약용이 이런 깨달음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강진 유배지에서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식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 뼈저리게 성찰했기 때문입니다. 유배 초기에 정약용도 다른 아버지들과 마찬가지로 자식들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이 자식들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라 는 지시사항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랑의 마음으로 보낸 그 많은 조언들이 오히려 자식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큰 아들이 보낸 편지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모두 옳지만 때로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읽었을 때 정약용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사랑으로 한 말들이 자식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정약용은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일방적인 지시 대신 자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자신의 기대를 강요하는 대신 자식들의 선택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자식들의 편지에서 진솔하고 솔직한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형식적인 안부가 아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자식들로 하여금 부모를 멀리하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인이 된 자식, 심지어 결혼한 자식에게도 미성년자 취급을 하며 모든 일에 관여하려 드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요즘 직장 생활은 어떠니? 월급은 얼마나 받니? 저축은 하고 있니? 보험은 들었니? 같은 질문을 연발하며 자식의 사생활 구석구석까지 파악하려고 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자식 부부의 대화에까지 끼어들어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하며 조언합니다. 심지어 며느리가 장을 보러 갈 때도 이런 건 사지 마라. 저런 건 비싸니까 다른 걸로 사라. 며 간섭합니다. 이런 부모는 자식에게 숨막히는 존재가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와 만날 때마다 신문을 당하는 기분이 들고 자신의 모든 일을 보고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다른 문제는 며느리나 사위를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간섭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며느리는 살림을 너무 대충 해. 요리도 제대로 못하더라. 아이들 교육도 잘못하고 있어.
하며 불만을 표현하거나 사위가 우리 딸을 잘 못 챙기는 것 같아. 벌이가 시원찮아서 걱정이야. 하며 평가합니다. 한 60대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하는 모든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집안 정리 방식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간식 주는 것, 심지어 빨래 개는 방법까지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해. 라며 끊임없이 지적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시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 지쳤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만나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예요. 라고 털어놓았고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의 배우자를 비판하는 것은 곧 자식의 선택을 비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들은 이런 부모의 태도에 상처받고 분노하며 결국 부모를 피하게 됩니다. 나아가 부부 사이에도 갈등의 씨앗이 되어 가정 불화를 일으킵니다. 손자 교육에 지나치게 개입하려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자가 너무 버릇없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예의가 없니?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공부는 시키고 있니? 하며 육아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손자 앞에서 직접 훈육하거나 할머니, 할아버지 말 안 들으면 안 돼. 라며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한 할머니는 손자가 놀고 있으면 왜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니? 라고 잔소리했고 손자가 게임을 하면 그런 거 하지 말고 책 읽어. 라고 혼냈습니다. 손자가 밥을 안 먹으면 할머니가 해준 건데 왜 안 먹어? 라며 억지로 먹이려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며느리는 아이를 할머니 집에 보내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 아이도 할머니 집 가기 싫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엄마, 요즘은 육아 방식이 달라졌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나보다 육아를 더 잘한다고 라고 화를 냈습니다. 이런 행동은 자식 부부의 육아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손자에게도 혼란을 주어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하나 할머니 할아버지 말을 들어야 하나 라는 갈등을 겪게 만듭니다. 경제적 도움을 빌미로 자식을 통제하려는 행동도 큰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내 돈으로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줬는데, 라며 자신의 도움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자식의 복종을 요구합니다. 돈을 주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하고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도움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합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 부부에게 집 살 돈을 보태주면서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앞으로는 내 말 좀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는 아들 부부의 모든 결정에 개입했습니다. 아이 교육비, 생활비 사용, 심지어 휴가 계획까지도 자신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저희도 이제 어른이니까 저희가 판단해서 할게요. 라고 하자 아버지는 그럼 내가 준 돈 다시 돌려줘. 내 도움 없이 한번 살아봐. 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아들은 경제적으로는 도움을 받지만 정신적으로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모는 자식을 독립적인 성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식들은 경제적 도움 때문에 부모의 통제를 받아들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억울함과 분노를 쌓게 됩니다.
다른 집 자식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행동 역시 자식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옆집 아들은 벌써 승진했는데, 친구 딸은 손자를 둘씩이나 낳았는데, 동창 자식은 효도를 정말 잘한다더라. 저 집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시는데, 하며 자신의 자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이 찾아올 때마다 김씨 집 아들은 한 달에 2번은 온다던데 너는 왜 이렇게 안 와?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박씨네 며느리는 시어머니 생신 때마다 선물을 준다던데 라며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명절 때는 다른 집 자식들은 용돈을 얼마씩 드린다더라 며 기대를 표현했습니다. 이런 비교는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고 열등감을 심어줍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도 항상 다른 집 자식이라는 기준 때문에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결국 아무리 해도 인정받을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게 됩니다. 자신의 건강이나 외로움을 무기로 자식을 조종하려는 행동도 문제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자주 오지도 않고, 아빠가 이렇게 외로운데 전화 한 통 안 하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며 자식들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합니다. 한 아버지는 고혈압이 있었는데 아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아빠가 이렇게 아픈데 안부 전화 한 통 없니? 내가 쓰러져도 모르겠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있을 때면 엄마가 이렇게 외로운데 왜 자주 안 오니? 다른 집 자식들은 매주 온다던데 라며 자식을 압박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자식들은 심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부모님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불효자인가? 라는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의무감으로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가지만 마음속으로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런 부모는 자식들을 정서적으로 압박하여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얻은 관심과 사랑은 진심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과거의 희생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보답을 요구하는 행동도 자식들을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내가 너를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버지가 돈 벌려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엄마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희생했는데, 하며 과거의 희생을 무기로 자식들을 압박합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이 명절에 처가에도 가야 한다고 하자 엄마가 너를 낳아서 키우느라 젊음을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처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니?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 때문에 바쁘다고 하면 내가 우리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며느리가 이 정도도 못 해주겠다는 거야. 라며 비교했습니다. 이런 말을 계속 들은 자식들은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보다는 부담감과 압박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내가 평생 부모님의 희생에 대한 빚을 갚아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에 숨이 막힙니다. 정약용이 말했듯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희생을 했다면 그것은 부모 스스로의 선택이었을 뿐 자식이 평생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정약용이 깨달았듯이 부모의 진정한 역할은 자식이 언젠가 떠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이지 자식을 평생 곁에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개체이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란 자식을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식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해줘도 자식이 원하지 않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 일이라도 자식의 자율성을 해친다면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방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대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질문하고 지시하는 대신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하니? 라고 묻는 대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어야 합니다. 자식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비록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비록 걱정이 되더라도 자식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면 믿어주고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부모를 신뢰하고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만 매달리지 말고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들도 부담감 없이 부모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연락하기를 기다리고, 자식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자식들이 마음을 열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성급하게 결과를 요구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일이 있을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판단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곳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현대의 자식들이 부모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젊은 세대는 우리 때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자란 이들에게 부모의 희생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젊은 세대는 개인적 자유와 선택권을 무엇보다 중시합니다. 부모의 기대나 사회의 관습보다는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우선시합니다. 더욱이 요즘의 젊은 부부들은 맞벌이가 기본이고 경제적 압박도 크고 육아 스트레스도 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의 관심이나 조언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추가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나는 자식을 사랑한다 고 말하지만 그 사랑의 방식이 과연 자식들이 원하는 방식인지는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사랑과 자식이 느끼는 사랑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간섭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부모는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통제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자식들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자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준과 가치관을 자식에게 강요하는 대신 자식만의 기준과 가치관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부모의 진정한 성공은 자식이 부모 없이도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자식이 부모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며, 자식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효도를 받는 길이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걱정은 끝이 없지만 그 걱정을 자식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걱정은 부모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자식은 그 걱정의 무게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강진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이런 깨달음에 이른 정약용처럼 우리도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식들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까이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멀리서 보면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자식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참 간섭이 많으셨어 라고 기억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님은 정말 지혜로우셨어. 우리를 믿어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셨어. 라고 기억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이보다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인연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귀한 인연이 서로에게 상처가 아닌 치유가 되고 짐이 아닌 날개가 되며 속박이 아닌 자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약용의 깊은 가르침이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화목을 가져다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족쇄가 되지 않게 하고 자식을 걱정하되 그 걱정이 짐이 되지 않게 하며 자식을 위하되 그것이 자식을 위축시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18년의 긴 유배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부모 노릇의 참된 지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변화의 바람이 되기를 바라며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